해방된 조기에 가고 싶다. 일본에서 그 무시당하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됐다. 그러니까 안 탈 수가 없지요. 막 손을 흔들고 그래서 우리도 막 좋아해가지고 막 같이 손을 흔들고 그러다가 하니까 각중에 막 뻥! 그때만 막 배가 막 한대로 막 이렇게 올라가지면 탁 올라가지 탁 이렇게 널쩍다. 네, 우리 국민 수천 명이 그대로 바다에 잠겨 돌아오지 못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, 그동안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? 네, 수십 년간 잊혀졌던 이 사건이 영화로 제작돼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. 오늘 뉴이즈에서 이 영화를 연출한 김진홍 감독 모시고 우리가 잘 몰랐던 우키시마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사실은 도대체 몇 명이 죽은 건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거죠? 예, 실제 그렇죠. 실제 그렇죠. 아마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왔던 조선으로 돌아가려면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다 타. 아니면 뭐 배급도 안 해줄 거야 이거 안 타면.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들 탔는데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데 일단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부터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. 예,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패망 후에 예. 시모키타반도 아오모리 현에 산재해 있던 우리 강제징용인들 만여 명을 귀국시켜주겠다는 그런 이유로 전부 다 배에 태웠습니다.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우키시마호는 귀국선이 아니라 소개된 거죠. 일본은 어차피 출발할 때부터 이 우키시마호를 부산에 도착시키겠다는 그런 의향 자체도 없었습니다. 보내준다고 했지만 네. 그래서 그 8월 19일 날 해방되고 나서 난 그 며칠로 8월 19일 날 우키시마호를 오미나토 항에 정착시키고 그 산재해 있던 노동자, 강제징용자들 뭐 또 일부 거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. 그분들 만여 명을 배에 태우고 거의 뭐 3일간 태웠습니다. 20일 날 오후 5시에 출발을 하죠. 그렇게 태워가지고. 예. 그래서 부산으로 향한 게 아니고 일본 해안을 따라 내려오다가 24일 날 오후 5시 20분에 마이즈로 항에 도착을 하게 되죠. 잠깐만요. 네. 이제 그러니까 아오모리 쪽이면 이제 홋카이도가 있고 도호쿠가 있고 막 그쪽일 거 아니에요. 그럼 동해로 바로 가면 되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됐죠? 갈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. 그래서 해안으로 내려와서 마이즈로만 그 안으로 그 육지가 보입니다. 그 들어가서 정지 상태쯤 갔는데 일본 해군들은 먼저 내렸죠. 내렸고 예. 다. 그리고 나서 꽝 이렇게 된 하고.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은데요. 너무 많습니다. 그렇죠. 예. 근데 감독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? 사실 저도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몰랐습니다. 예.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지인을 통해서 이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게 되었고, 이거를 좀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집중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. 예.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영화도 영화지만 울분이 토해지는 거예요. 아니 대한민국의 정책 위반자나 이 역사학자들은 뭐를 했느냐. 이게 우키시마호가 만여 명이 타서 8천여 명이 지금 수상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예. 이런 한 큰 단일 사건으로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사건을 역사책에 한 줄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걸 우선 좀 알려야 되겠다.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배가 폭파된 원인은 뭐 미군이 설치해놨던 기뢰에 부딪혀서 터졌다.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그 24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배를 움직이지 말라는 GHQ, 그때는 미국 메가드가 사령관이었죠. 미군 이제 점령군 사령관 전문이 내려가서 일본 대본영에서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미나토 항에서 출발 지점과 마이즈로 항의 도착 지점이 신기하게도 거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는 움직이는 배라도 가까운 항에 들어가라라는 전문이었죠. 예.
근데 그 타임만 맞춰가지고 그 배가 거기 온 거죠. 예. 그래서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고의 폭침이지만 기뢰 폭침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하는 데면 뭐 3년이 꼬박 걸렸다고 굉장히 하시더라고요. 많이 걸렸습니다. 어디 왜냐하면 다니셨어요? 일단 생존자를 찾아야 되네요, 진짜. 예, 74년 전 일이다 보니까 뭐 자료도 없고 정말 찾기 어려웠지만은 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. 예. 제가 그 아주 중요한 분을 한 분 소개를 받았어요. 네. 그분은 자칭 21세기 독립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상규명의 대표 전재진이라신 분이신데 예. 그분이 1985년부터 그때는 생존자가 좀 있었습니다. 그때부터 그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녹화를 해놨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 자료가 그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있었고 그걸 제가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. 한번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죠. 예. 그리웠던 그 노무자들이 그냥 이제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들뜨고 하는 사이. 그것도 공권로 우키시마 마루로 승선하면은 부산까지 뭐 선비도 없이 데려다 준다. 그러니까 안 탈 수가 없지요. 내 가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소리가 뭐가 팍 나요. 각경이요. 소리가 팍 난 게 사람이 위에까지 팍 뛰어 올라갔다 땅에 쭉 떨어져던구만. 예. 근데 이제 생존자들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계획적인 범행인 것 같은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자료 같은 것들이 나왔나요? 그 자료는 현재로서는 그 배 폭침 당시에 그 타고 있었던 그 증언자들의 증언이 답을 해주고 있고요. 예.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일본의 군사적 조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군사적 조치. 예. 그 19일 날 오미나토 항에 우키시마호가 이미 정박 중이었지만 그 8월 9일 날 일본이 일본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? 그 이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고 8월 17일 날 소련 사할린에 제가 이게 좀 적어왔습니다. 가미시스카 경찰서 사건이 있습니다. 예. 그 가미시스카 경찰 사건은 그 일본인들이 퇴각을 하면서 예. 조선인들을 그 경찰서 안에 다 몰아놓고 아하. 못 나오게 못질을 하고 예. 불을 질렀어요. 예, 맞습니다. 예,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조선인이 예전에는 화장실이 그 좀 푸세식이라고 예. 했지 않습니까? 그 속으로 들어가서 탈출한 분이 증언을 했습니다. 네. 그런 사건이 있었죠. 네. 그 다음에 미주호항이라고 그것도 사할린에 있는데 거기는 좀 어촌이다 보니까 또 우리 조선 징용인들을 일본인들이 총칼로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그 어선 배 창고에 집어넣어서 얼려서 죽였습니다. 결국은 여러한 일본이 사건, 예. 전쟁의 징계 확인되고 해방된 다음에 오히려 그렇죠. 이제 예. 훗날을 두려워하니까 다 그렇죠. 죽이는 그런 일이 일본 벌어지는 소련군이 쳐내려오면은 조선 징용인들은 모두 다 소련 편이 될 것이다. 그러면 일본이 데미지를 많이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. 네. 그래서 이것은 군사적 조치로 그렇게 볼 일본이 수 있다. 패망을 하니까 강제 징용인 자체가 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네네. 아까 감독님께서 우리나라는 뭐 했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. 네네네.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어떻게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이 생각하십니까? 일본과의 관계는 뭐 진상 규명이 이런 말은 참 듣고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? 예. 물론 이번 영화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목소리를 좀 높인 부분도 있지만은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절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. 계란으로 바위 치기 자체도 비교를 못할 정도고 정부가 나서줘야 됩니다. 네. 예, 그 정부가 나서서 좀 억울한 부분을 좀 풀어주고 예. 좀 대차게 좀 해줬으면 예, 좋겠습니다. 진상도 밝히고. 네. 알겠습니다.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